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아휴,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코너의 제목은 앞으로도 영원히 정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소수자 부대 전용 이라는 가칭으로 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과 정치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노인과 정치. 예, 뭐, 무슨 이름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 우선 정의당 얘기부터 오늘 이번 주는 해볼까요? 네. 정의당 KBS에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하는데, 심상정 후보는 그 KBS 자체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이제 바뀌었습니까? 예, KBS가 뭐 쏟아지는 그런 여러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서. 예.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심상정 후보도 함께 다른 4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들 뭐 모든 다른 방송에서는 다 토론하는데 네. KBS만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KBS는 뭐 그 국민들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라는 보도와 함께 제가 보기엔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데 그죠? 만약에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아, 그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수치상으로 높을 때에는 진보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불안해지면 과거에 마치 비판적 지지처럼 정의당 지지자이긴 한데 당장 정권 교체가 급하니까 일단 야권 일본 후보한테 더 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표를 제대로 못 얻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런 양상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정의당 내에 없어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아직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예. 또
본선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사실상 확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그 구여권 후보들은 합종연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후보 등록을 할지 또 끝까지 완주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뭐 그런 뭐 부분들이 단일화, 있는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양강구도는 기본적으로 이 양강구도를 자꾸 하나의 저는 아직까지는 양강구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전. 어떤 의미에서? 그 이른바 소위 말하는 비문연합. 예.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 예. 나머지 이제 보수 계열 후보들을 다 하나로 모아내가지고 대적해보자라는 예. 그런 이제 오래된 작전이죠. 전통적인 진보 보수 구도가 잘 안 쓰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꺾어보자라는 그런 시도에서 추동되는 측면이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지지율로 보면은 양강인 거는 뭐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볼 때 뭐 누가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이 선택되느냐 또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채택이 되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원론이긴 한데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이런 구도 하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이 여러 차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많이 하겠죠, 때문에 이제. 예. 뭐 TV 토론에서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특히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언론들의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양강 중심으로 또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예. 이제 정책적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TV 토론이 하게 되면은 누가 도라지고 누가 그 인삼이고 누가 산삼인지 예. 그 저는 알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가 산삼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산삼은 본 사람도 드물고 먹어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데 그 산삼 캐는 전문가들은 알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심봤다. 그게 심상정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산삼을 골라내는 네.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민이 그러면 10만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삼을 알아보려면. 예, TV 토론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부 소수만 이제까지 알아왔다면은 예. 또 국민들은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거나 저 사람은 표를 좀 많이 얻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심상정 후보한테 많은 표가 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 네. 아니 뭐 당선은 표가 많으면 당선되는 거고 예. 예. 좀 부족하더라도 의미는 있다 뭐 이런 거죠. 신봤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BS와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이 샘플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죠. 흔히들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여론조사와 결과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가장 핫하죠. 예. 가장 뜨거운 뉴스가 가짜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그것은 경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미 조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급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이 그 불량한 걸 납품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그 소산인지는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조사에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관해서 계속 양강구도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민원위원회 주도하고 8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게 감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언론 지형에서 안철수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게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는 내용을 어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언론 보도가 많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밝히는 것과 별개로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예. 오히려 은근히 이제 뭐 뉴스 배치나 편집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 제목 가지고 같은 걸로, 예. 사실상 그 이렇게 지지하는. 예, 예.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 이 신문 누굴 지지하는가를 알게끔 되어 있는. 그렇죠. 사진의 배치만 받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 포커페이스도 안 해요. 그냥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적어 새겨가지고 누굴 지지한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말로는 안 하고 이마에 문신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말로 해라 차라리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굴 지지한다. 예. 다만 보도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그거 맞죠. 예, 그래서 이 후보들이 계속해서 뭐 지난 수개월 동안 예. 아마 유력한 보수 후보가 있다면 그쪽을 지지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도를 갖다가 이제 누구 대 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키워내는 좀 그런 일종의 작전주죠. 작전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연관해서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조갑재 씨가 갑자기 문재인은 최악이다. 차악인 안철수를 찍자.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찍자. 이런 발언을 어제 하셔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갑재 씨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논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가 제대로 지금 힘을 썼기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이 망해가는 그 폐업 정리 세일에 나온 물건 같은 거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그래서 너무 홍준표 후보에게 심한 말씀을 아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최악이다 이 뜻이죠. 안 되니까 이거는 표를 줘도 소용이 없는 후보다. 그러니까 보수성인 그 다음으로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나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후보는 아니지만은 또 100% 안심할 수 있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성분이 꽤 있는 그런 이제 후보를 찾게 되는 거고 그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럼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제 드디어 사퇴를 했는데 그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해서 결국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거기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꼼수라는 지적은 많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300억 정도 되는 보궐선거 비용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진정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도지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본인이 5년 전에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경남도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서 똑같은 케이스였죠. 사퇴하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로 자기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당선돼 놓고 자기는 이제 나오면서 보궐선거를 없애는 그러니까 마치 가출하면서 그냥 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던 집을 불태우고 가출하는 이제 그런 폐륜을 갖다가 저지른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냐면은 누가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 보궐선거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하는 그렇죠. 거고 또 350만 경남도민들의 어떤 참정권, 투표권을 갖다가 또 말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휘하냐 하지 않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다 하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위험천만한 사람. 집을 불지르고 다 가출했다고.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연결해서 또, 이제 선거가 바짝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여쭤볼 게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는 또, 이 발언은 박지원 대표로부터 출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걸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선수들끼리 기술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게 뭐 선거판에서 이제 그 사표를 조장하기 위한 예. 누구 찍으면은 그게 이제 사표가 된다. 예. 이런 이제 그 찍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표몰이를 하는 거죠. 예, 표몰을 하기 위해서 쓰는 뭐 표현들인데. 예, 표현들인데 낡은 표현들이죠. 요즘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야 되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를 정책이라거나 또는 그 비전이라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를 찾도록 안내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좀 호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 이상의 혹시 카피 있으십니까? 당연히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가 이제 기본 카피일 텐데. 심상정 찍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뀐다. 단순히 대통령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심상정 찍으면 삼삼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심상정 찍는다는 얘기는 산삼을 갖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삼을 드셨다는 우리 국민들이 드셨다는 얘기죠. 심 봤다는 심상정 봤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때 물어봐야 됩니다. 심 봤나? 심 봤다. 예. 심 봤다. 심 봤다. 다음 대선이 5년 후에 있을 텐데 그때는 노회찬 대표님이 한번 출마해 보시죠. 대선 출마를 직접. 예, 알겠습니다. 아,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아,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고. 예. 예. 우리는 선거에 나가면 거의 당선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회찬 대표님이 출마했는데 떨어진 적도 있긴 있죠. 예, 간혹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노회찬 후보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예. 아니, 물려주지는 않은데 자기가 가져갔죠. 그렇죠. 물려주지는 않았죠. 가져갔죠. 어찌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양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양쪽 후보들이 서로를 공격하는데 아들, 부인, 딸 다 등장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교수 채용 문제.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공개 문제까지 이렇게 가족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과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족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공방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정의당의 최대 약점이 이제 네거티브를 잘 못하는. 예. 네거티브 할 의지와 능력이 의원님 부족한. 혼자 다 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고급 네거티브를. 그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네거티브가 예. 아닙니다. 예.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출마하면서 집을 불태워버렸다. 네거티브는 아니죠. 근데 사실의 어떤 적시죠. 예. 근데 표현이 일반 네거티브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표현드리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근데 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끌만한 어떤 의혹도 맞습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족 친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은 정말 깨끗하고 솔직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예. 하긴 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해명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예. 전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 좀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건 또 해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 후보들에게는.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 또 매여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뭐 정책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결로 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그 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지 해명할 필요가 있고 뭐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는 해명이 덜 됐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하는 만큼 계속 해줘야 된다. 예, 확실하게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해명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딸 재산 문제 같은 경우도 예. 언제는 공개했는데 지금은 또 공개 안 하고 있다면은 예.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법적으로는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산이 자기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해명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괜히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렇게 그렇죠. 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예. 좀 네거티브 공격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거티브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상정 후보 왜 이런가 뭐 이런. 저희들도 그런 작전에는 또 서투르기 때문에 작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상정 후보가 여기를 공격을 당하면 걱정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캠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나요?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를 뽑으면 또 심상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궁금하다면은 정말 이번에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심상정 후보의 그 남편분 부분을 모시면서 다른 후보들의 가족들 다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양상이 지금 아들, 딸, 부인 공방전으로 가면서 모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분들은 모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딸을 모셔가지고. 예. 예. 저희도 모시고 싶은데 이 공방의 한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다 모셔서 다른 방송과 좀 차별화를 깨보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남편분 나오시고 끊겼어요. 지금 이런 공방들 때문에. 심상정 후보 나오신 김에 또 그리고 이 코너는 정의당이 이제 쓰는 시간의 코너니까 심상정 후보 그렇게 자신 있는 공약이 뭔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예, 다 됐는데. 우리는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컨대 최저임금 10,000원 제가 최초로 공약한 후보가 이제 심상정 후보입니다. 근데 차별성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된 그 비율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막판에 가면 다 10,000원 됩니다. 공약이 아니다. 이거는 공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각 10,000원을 하겠다라는 심상정 후보 공약하고는 힘끗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군대에 아이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국민의 의무로 해가지고 소집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평균 1인당 매달 20만 원 정도를 갖다 집에서 타다 쓰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빨래 하는데 그 기계 돌리는 세탁기 돌리는 500원짜리를 집에서 보내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갖다가 월 평균 병장 기준으로 한 달에 54만 원까지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고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방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이 병사들의 갖다가 복지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해 주는 후보 심상정 후보. 이게 산삼입니다. 신봤다 계속 밀고 계신데. 혹시 다른 후보의 공약들 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진짜 1분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의 제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사실 그 대표님 안 나올 때도 코너 제목이 막 와요, 후보들이. 아무 때나 막 와요, 요새. 아무 때나 막 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고. 혹시 이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시다가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예, 저는 다른 것보다 후보들의 공약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사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데 저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왜 바뀌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사드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민투표 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에 국가 간 협약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가 간 협약이면은 그래서 합의였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면 그럼 위안부 합의도 개성할 거냐. 왜 어떤 거는 그 이유로다가 개성한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딴 이유로 내가 반대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그런 양국 간의 조약조차도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은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요한 정책이나 공약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해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들을 갖다가 가장 불신하는 지급권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오는 코너도 있으니까 그때도 여쭤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목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출마할 거라는 결심을 좀 전에 하신 걸로 제가. 그리고 본인이 나갔다면 당선된다고. 자랑인가요? 협박인가요? 주의하라고. 아니요. 유권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노회찬 5년 후를 준비해라. 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 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 타워.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TBS TV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어제부터 세월호 다큐 5편을 연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2 돌아봄의 책임 프로듀서 박종필 감독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박종필입니다. 네. 이 5편 사실 저도 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다큐멘터리 연작 5편을 기획하신 의도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이제 망각과 기억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6편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이제 7편의 망각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7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6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기획 의도는. 잠시만요, 감독님. 네. 이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은데요, 상태가 울리고. 네네.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자, 전화 연결이 안 좋아서 끊어졌는데요. 다큐멘터리 단편입니다. 단편 5편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어요, TBS에서 어제부터. 그런데 이 5편이 세월호 3주기 기념 프로젝트고요. 지금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분은 책임 프로듀스입니다. 5편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아직 안 됐군요. 어제 처음으로 방송된 내용은 민간담사 고 김관홍 씨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다룰 텐데,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기획의 의도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기획 의도 설명하시다가 끊어졌습니다. 예, 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 제목을 망각과 기억 돌아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지금 3년이 됐고, 보통 이제 3년상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년이면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뭐 그동안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유가족분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정부가 방해해 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세월호가 이제 사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고통은 더 이제 심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작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첫 방송된 게 이제 민간인 잠사 돌아가신 고 김관홍 씨 이야기인데, 이 방송 내용 우선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김관홍 씨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잘 아는 분이고 그 스토리가 굉장히 네. 가슴 아픈데 일단 소개해 주십시오.
김관원 점사님은 제가 이제 작년에 중고차도에서 유가족분들이 세월호 이제 인양되는 과정을 이제 감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감시 활동할 때 이제 김관원 점사님이 동고차도의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인양이라는 제목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김관원 점사님을 알게 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죠.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이제, 세상 마감하셨는데, 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명예회복, 국가를 대신해서 시신수습을 했지만, 국가 이제, 시신수습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민간 잠수사들에게 누명을 씌웠었죠. 그것 때문에 되게 분노하셨었고. 그렇죠. 분노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먼저 가시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남아있는 자의 어떤 책무라고 할까요? 잠수사님이 그렇게 밝히고자 했었던 명예회복에 있어서 좀 보탬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모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죠. 네. 특히 이제, 저도 김관홍 잠수사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가 제 기억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민간 잠수사들은 사실상,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순수한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들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였냐면, 정부, 해경에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무죄가 되긴 했지만 이 대목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네네. 그 이후로 정부가 뭐 보상을 하거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네네네. 작년 말에 이제 보상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지 못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은 어떤 긍정적인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정부가 해야 될 그 일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시신수습 과정에서 이제 사망한 이제 두 분의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있죠.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부가 지는 거죠. 사실 정부가 무책임했었고 능력이 없었죠, 능력이. 예. 능력이 없었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정부가 해경이 되겠죠. 해경이 시신수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능력하고 시신을 온전히 제대로 수습할 의지도 부족했었고,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이제 민간 잠수사 두 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책임 있는 자들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를 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한데 지금 세월호 앞에 지금 계시다고요? 바로 앞에 계십니까? 예. 네네. 눈앞에서 지금 세월호를 보고 계시군요. 네네네.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 나쁘다고, 아주 나쁘다고들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유가족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가 많이 손상됐다라는 얘기는 접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손상이 됐고 사실 이제 3년 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세월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인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네. 저렇게까지 훼손됐다면.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저희 한번 다시 연결할게요. 지금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종필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세월호 다큐는 TBS TV를 통해서 낮 1시 밤 9시 반 두 차례 방송이 되고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에는 오후 5시부터 5편 모두 방송이 됩니다. 자, 불친절한 AS. 제가 오늘
실수로 10만 개라고 했는데 지적하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개는 실수인데 이분의 지적은 아주 예리합니다. 10만 개가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아니라 9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국번 맨 앞자리 0이 못 온다. 맞는 말이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학 교사인데 수학을 제대로 못 배운 여론조사 같다. 여론조사에 관해서 문제 지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는 발음이 분명하고 발음이 세지 않는 DJ에게 적응이 안 됩니다. 책임지시오. 네, 이렇게 문자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른 DJ분들에게 요구하세요. 발음을 세게 해달라고. 3012 버스기사님 라디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공장장님이 대신 전해주십시오. 버스기사님 멋지긴 한데 라디오 소리 좀 키워주세요. 3012.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거는.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공장장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 보입니다. 병색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하영의 오프 레코드. 한겨레신문 하영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화 연결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여보세요.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상하게 전화 상태가 안 좋네요. 하영 기자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 나오지 못한 이유는 대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 대구 경북에 정치부 기자가 이 중요한 대선 시즌에 내려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짚어볼 텐데 오늘따라 전화 연결이 계속 안 좋네요. 3번 연속으로. 자, 다시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기자입니다. 하영 기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요즘 휴대폰이 괜찮은데 이상하네요.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오지 않는, 예. 하영 기자는 그동안 여러 캠프를 돌며 캠프 내 소식을 전해왔었는데, 이제는 캠프가 아니라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분위기를 탐사, 취재, 보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에 가 있고요. 대구에서 전하는 대선 민심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네. 자, 연결됐나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택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하죠. 확실히. 네. 대구 경북은 언제나 대표 보수 후보를 뽑아왔는데 대표 보수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대구 경북의 민심이 갈린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남은 시간은 7분밖에 없는데 혼자 이러다가 떠들겠습니다. 네. 호남도 전략 투표를 해왔고 대구 경북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중요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벌써 2분이 지나갔어요. 대구 경북이 왜 중요하냐? 대구 경북에 왜 갔습니까? 일단 대구 경북을 온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압수수 지지층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려고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예. 혹시 유선전화 옆에 없나요? 어디 지하에 계시거나 배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예. 전화가 제가 전화를 웬만하면 이용하겠는데
네. 방송사고 수준으로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연결해 볼게요. 딱 마지막으로. 정 안 되면 그냥 저 혼자 떠들다 끝내갈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경북을 내려갔습니다. 하영 기자가. 몇 번째 내려가네요. 내려갔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의,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세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예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각 후보가 누가 더 우세하냐, 또 언제 조사하느냐, 혹은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 후보가 경합을 하고 있고, 최근엔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이 눈에 띕니다. 자, 연결됐습니까? 아직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급부상이 눈에 띄어서, 대구 경북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이번 대선에 미친 영향이 아주 매우 중요해서, 아마도 대구 경북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호남 역시 과거와는 달리 전략적 호남에서는 과거에 진보 후보 한 사람에게 몰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로 나눠져 있어요. 호남 역시 표가 갈라집니다. 전례 없던 현상인데 이 현상을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벌써 짚지 못한 채 3분이 흘렀습니다. 4분째 흐르고 있습니다. 하영 기자. 예. 야. 여보세요? 어디에 계세요? 자, 하영 기자?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연결 상태로는 인터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나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자, 테스트할 때는 분명히 깨끗하게 들렸는데 방송 연결만 하면 이상하게 잡음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오늘따라 연결하는 분들마다 끼네요. 네. 그래서 4번 모두 그랬습니다. 네. 연결이 불가능하고 이제 어중간하게 3분이 남아버렸습니다. 네. 이 연결을 제대로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못한 부분은 아마 내일 짧게라도 짚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애초 저희가 한겨레 신문 하영 기자하고 짚어보려고 했던 지점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몰표 가능성이 있는가, 호남 민심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이전에 대구 경북의 전략적 투표는 누구를 향하게 될 것인가. 다만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대구의 민심이 과거의 투표 상황과는 다소 이질적이어서 그 지점을 먼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질적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한 후보의 지지표를 몰아주고 있다 해서 정치 분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질적이다. 과거의 투표 상황과는 다르다. 대구 민심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의 잠재 후보로 꼽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호남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몰표를 던질 것인가. 이 문제도 짚어볼 문제인 것이죠. 과거에는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후보, 그 이전에는 정동영 후보, 그 이전에는 노무현 후보, 그 이전에는 김대중 후보에게 각각 최소한 85% 이상의 지지표를 던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자, 다시 연결을 하긴 했어요. 인사라도 하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2분 남았는데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2분 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총 압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 네.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지 네.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주요한 지점 그리고 계층별로 직업군별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주로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만났고요. 저희가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네. 요약해서 전달해 주세요.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짧게 낼게요. 예. 네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국민의당 후보와 관련된 지지층이 견고하지는 않다. 아하. 표심이 흐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조정기는 빠르게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 정도가 대구의 민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호남의 표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요? 예. 아니, 너무 짧아요.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보강해서.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받고 있는 지지표가 견고하지 못하다. 네. 그건 뭐 갑작스럽게 온 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네. 분석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이쪽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시자면 뭐 전략적 대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적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현안과 관련돼서 이제부터는 검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 보수 쪽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매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것에 여기에서 기자?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따라서 예, 시간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사고였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영 기자였고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